괜찮아요? 될라나 모르겠네, 이제.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법상 104페이지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104페이지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묶음이냐면은, 자, 쭉 가서 보면 115페이지까지, 여기까지가 다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서 115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이죠. 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요약집에 있는 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이해하시고 체크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이 파트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보죠. 이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그 사업장 규모가 클 때 환지 방식을 적용합니까? 적을 때 적용할까요? 규모가 엄청 클 때 환지 방식을 한다. 1. 두 번째, 규모가 아주 적을 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한다. 그렇죠. 클 때는 주로 무슨 방식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수용사 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집단적. 나중에 혁신도시 집단위로 크게 도시 만들죠. 수완축 크게 만들었죠. 세종시 크게 만들고 있죠. 제3기 신도시 수도권 여기저기다 찍었으면 하려고 하죠. 이런 게 집단적인 거예요. 크게 할 때는 수용산 방식. 조그마한 할 때는 주로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죠? 그래, 환지 방식은 개발해서 원 땅 주인한테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해 나간다. 그 적에 도로, 공 같은 공공시설 설치 정비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구역 변경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럴 때도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바로 생각하면서 이 파트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요, 사업 시행 절차상 가장 먼저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죠. 이렇게. 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개발 계획 내용에 따른 그 도시 개발 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 개발 결정에 와서 딱 고시하면 그 사업장인 도시 개발 구역도 지정 고시가 있게 되죠. 이렇게. 이때 이걸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있죠. 지정권자가 곧 개발계획 수립 고시권자입니다. 이때 이 개발계획에 따요, 사업 언제 들어가고 언제 끝낸다라는 사업기간도 정해서 고시하죠. 사업기간. 그리고 시행자는 누가 들어가서 할 거다라고 시행자도 정해서 고시죠. 그리고 시행 방식도 정해주죠. 이렇게 시행 방식. 개발계획에서. 그래, 이때 시행자. 주로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이 사업장에. 그러면 주로 시행자를 누구를 정해주냐. 시행자로 지정된 숫자가 12명이 있는데 12명 중 이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도시개발주. 이네들이 주로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시행자가 확정됐다 그러면 이 시행자들은 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사업할 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실시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걸 해줬는데 지정권자 고시해줬는데 몇 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이 지정권자는 바로 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실시계 인가 고시 후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간 없으니까. 몇 년? 지난주에 했는데 2년. 그래서 시행자 변경 안 당하려고 들어가겠죠. 그때 들어갈 때 사업에 들어간다, 사업 착수한다 그 말은 공사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업 별거 아니죠.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에. 뭐 한다고요? 공사. 그때 이 사업장 공사 규모가 크다 적다? 적어요. 그래. 그래도 여기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땅 개발해서 원주민한테 줘서 땅 받은 사람들이 주택 진다. 이런 것들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때 그 면적은 최소 주거지에 있다 정할 때 그 면적 얼마 이상으로 정할까?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주거적은 이 면적. 지난주 다 했는데 주거지에다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지정한다. 그때 지정 규모 했잖아요. 여기 주거적은 최소한 얼마 이상? 오케이, 1만 이상. 1만 이상은 우리 학교 운동장 크게 가로 100m, 세로 100m 곱하면 1만이 나오죠. 그래,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 그 크기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상업적도 최소가 1만이죠. 공업적에다 지정해서 뭐요?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 지도를 한다. 유통단지 조사업에서 바로 물류센터 창고 지도를 한다. 그 공업적은 공장, 물류센터 이 건물이 규모가 크니까 최소 얼마 이상? 3만이. 알죠? 그래 안 그래? 아무 생각 없어요? 자, 그래. 주거적, 상업적은 1만. 공업적은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도시적, 여허적, 비도시에다 크게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원칙 얼마예요? 30만. 그때는 주로 수용 방식을 가지고 하겠죠. 크게 하니까. 비도시건. 비도시. 최소 그러나 아파트 일대 건설계획 포함해서 할 때는 10만 이런 거 했습니다. 자, 그래 만약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한다면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아. 자, 그래서 여기 1만 이상을 지정해서 바로 나갈 때 지정권자 있죠. 이렇게. 이때 지정할 때 개발되어 있는 땅에다 지정한다. 개발이 안 된 땅에다 지정한다. 지정할 때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땅에다 지정한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미개발지가 많은 땅에다 지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모양새가 이 안에 편집된 땅 보니까 전도 있고, 뭐 임야도 있고, 또 답도 있고, 뭐 도로 이렇게 있는데, 풍만하고 또 이렇게 이것도 뭐 가순 있고, 또 잡종지가 있고, 주로 개발되지 않는 땅에 임야. 그래 원주민이 살고 있는 뭐 집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거의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 지한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행위장이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이 사업장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장이다. 그때는 사업을 들어간다, 공사를 들어간다. 그때 이 안에 A 것이 있다, B 것이 있다, C 것이 있다. 그러면 이네들 거 소유권 시행자가 이전기 쳐가지고 다 넘겨받을까, 넘겨받지 않고 할까? 환지 방식일 때. 소유권 넘겨받을까, 안 받을까, 시행자가. 둘 중에 하나. 받는다, 1. 받지 않는다, 2. 받지 않고 해요. 그대로 놔놓고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 보면 각각 필지에 소유권을 공시하고 있는 토지 등기상 전부 증명서 표지부 갑구랑 을거나 보면 그대로 이대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대로 나누고 해요. 권리는 박탈하지 않습니다. 넘겨받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하려면 여기네들
당분간 공사 기간 동안은 사용수익을 일단 정시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 이제 이 시행자가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에 착수한다. 그때 막 들어간 게 아니고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자일 때는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시행자가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싹 밀어서 논바 야산 싹 밀어서 예쁘게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일단 기반설을 예쁘게 내야 되겠지. 이렇게 도로 같은 거 필요하면 공원도 이렇게 내야 되겠죠. 그리고 예쁘게 구역 정리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구역 정리 사업이 끝났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해줬고 이 구역을 지냈던 지정권자님 있죠. 지정권자에 가서 공사 마무리됐습니다라고 바로 중검사를 신청해서 오케이 인가 받아왔던 실시계획대로 했네요 라고 검사를 해줍니다. 이걸 중검사라 해요. 그래 중검사가 떨어졌다. 공사 완료가 있어서 그러면 더 이상 공사할 거 없겠죠. 마무리됐죠. 만약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중검사 안 받고요. 공사 끝났다라고 공고해요. 이렇게. 지정권자 아니면 중검사 받고 지정권자는 중검사 안 받고 공사를 공고해요. 이렇게 싹 공사 마무리됐다 그러면 원주인한테 땅을 주는 처분하죠.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줘요. 바꿔주로 한 땅 이렇게 해서 주죠. 이걸 환지처분이라고 하죠. 이 환지처분을 해줄 때 그 기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다 마무리됐다면 시행자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땅 주인한테 줘라. 그래서 땅 주인한테 받아서 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환지처분은 중검사 떨어지고 나서 늦어도 며칠 내에 다 해줘야 될까? 며칠 내에? 그렇죠. 좋았어요. 60일이. 이 수치는 중요하니까 꼭 새겨두셔야 돼요.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해서 줍니다. 여기 보세요. 이때 환지처분을 줄 때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시행자 지 마음대로 해서 뜯어뜯 줄까? 먼저 이걸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해서 구체로 계획을 짤까요?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을 뭐라고 할까? 환지계획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환지계획을 합니다. 네? 그래, 이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착수하려는 이 시행자, 이 사업장이 도시개발구역 정부 일부가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하게 되는 사업장이다 면 결국 사업 끝나고 이거 해줘야 되니까 환지를 해줘야 되니까 환지를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환지 계획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바로 이 지역의 행정청이 아닌 자들, 행정청이 아니 아까 이 조합 같은 시행자 어딨냐? 조합 같은 시행자가 사업을 했다. 토지소재 같은 시행자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 환지 계획을 짜가지고 확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왜? 장난칠 소지가 있거든. 응?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장이 짤 거란 말이에요. 조합장이 짤 때게 바로 자기 땅은 이건데 구석져 있었는데 자기가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갑동이 건데 여기다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다 자기 거 갑동이가 요지에다 딱 환지 받아가면 안 되겠죠. 자기 땅이. 이런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바로 관할 행정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이 계획이 확정됩니다. 누가 작성할 때만 이걸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은 믿어 우리 법에서. 그래서 네가 시행자였고 네가 작성했다면 너는 너한테 인가 안 받고 그냥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공부로서 그러면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해. 그래 이렇게 환지 계획다 법에서 담으라고 한 거 담아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인가받았던 행정청이 스스로 확정하고 나서 사업 끝났다 하면 환지 처분을 행할 때는 확정된
환지계에서 정한대로 해야 돼요. 환지계에서. 그만큼 환지계는 중요한 거예요. 이 계획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꼭 포함시키고 이런 기준에 맞게 짜라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권으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필수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환지 설계를 꼭 해야 돼. 첫째가 뭐 한다고요? 환지 설계.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구체로 이 땅은 A한테 주겠다. 이 땅은 B한테 주겠다. 이 땅은 C한테 주겠다. 이렇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정해야 돼. 보고 계셔요? 그거 중요해요. 그게 한 문제감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시킬 내용 박스 안에.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중에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 사람도 있어. 그래, 이 땅이 그런 땅이다. 여기 H라는 사람이 있고, 뭐, 또 Y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 땅 안 받고,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은 그런 땅이다라고 바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를 정합니다. 정확하게. 청산, 대상, 토지명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사업을 하게 된 이 시행자가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해서 이렇게 원주인한테 주죠. 그래, 이 사업비용에 충당해 쓰세요라고 시행자한테 여기 종전 토지 소자들이 자기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부담해야 돼요. 그 부담률은 원칙은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이 사업장이 50%를 정했던 사업장을 합시다. 그러면 A가 정전에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고, 뭐 이 친구가 1500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 친구가 700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 바로 사업 끝나고 나서 환지 받을 때는 절반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500만 받으면 돼요. 끝이에요. 왜 부담했던 500제곱미터는 그 땅 가지고 뭐 하느냐? 사업 시행자 사업병에 충당해 쓰세요라고 바쳐. 그래, 내 땅 그렇게 챙기겠다라고 시행자가 챙겨가죠. 그걸 채비지 그래. 뭐라 한다고요? 채비지 중에 채비는 누가 가져간다고? 시행자. 채자가 바꿀 채, B자가 비용비, 그리고 G자가 땅 G자. 그래서 사업병과 바꿔쳐서 가져가세요라고 종전 토지 소자들이 부담해서 시행자가 챙겨간다. 그 땅을 뭐라 한다? 채비지. 그리고 이제 그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이런 채비 용도로 쓰고 또 일부는요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땅으로 쓰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주지 않고 시행자 이렇게 보류시켜. 이런 것들을 보류지 그래. 뭐라 한다고요? 그래, 보류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채비자하고 이런 땅을 공공시설 용지라고 그래. 도로, 공원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공공시설 용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공시설 용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류시키게 되는 땅을 가지고 바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챙겨갑니다. 채비지.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땅은 채비지에 보류를 쓰겠다라고 보류명세 정하고 채비명세 정합니다. 이렇게 중요해 이거. 이때 채비는 사업 끝나고 나서 누가 가져나고 소유권을? 이거 채비는 시행자가. 여기 봐보세요. 그럼 이런 보류는 누가 하냐? 보류지. 여기 보세요. 보류지. 나머지 이제 채비 빼고 보류지. 이런 거 보고 보류라고. 이런 보류는 환지에서 정해. 이 도로 같은 보류지는 도로관리청. 공 같은 보류지는 공관리청이라고 바로 환지에서 정해. 가져갈 자를. 이해돼요? 그래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보류지는 누가 소유권을 챙겨가냐? 바로 환지에서 정한 자가. 시행자가 가져간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시행자가 가져간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야. 소유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미리 새겨두셔요. 자,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환지 줄 때게요. 바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
환지를 주는 방식은, 환지 방식은, 환지를 해주는 방식은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이렇게 예쁘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토지로서 주는 방식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주는 방식이 있어요. 땅에서 땅으로 준다.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할까? 무슨 한지라고 할까? 평면한지라고 그래. 평면한지. 그래, 환지 유형이 두 가지 있어. 환지 방식이. 이렇게 땅을 땅으로 준다. 땅을 땅으로 준다.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인 환지로 줄 때 토지에 있는 권리를 토지로 옮겨준다. 이걸 평면한지라고. 평면한지. 뭐라 한다고요? 평면한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땅을 땅으로 줍니다. 그래서 땅 받아가지고 지네들이 집 지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가지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때, 자, 이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나는 땅 받아서 내가 집 지라고 하는데 좀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공사하는 김에 아예 계획 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합금으로 쓰면 가능한 범위에 따른 구분 건축 건축에서 건축물 일부인 구분수권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기 도시법규 안에 있는 토지 소자인 뭐 Y라든가 건축물 소자 이네들이 바로 시행자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행자가 받아서 이 환지 결정할 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든 밑에 그렇게 해주는 경우를 입천지라고 그래. 입천지. 뭐라 한다고요? 입천지. 입천지. 그래. 이렇게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반드시 땅 위에다 집합 건축물, 이렇게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지분을 묶어서 주는 걸,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입체환지. 입이 세울입이에요. 체자 건물한 몸체예요. 환이 바깥으로 한 땅이자. 그래서 건물한 몸체를 세워가지고 땅을 묶어서 바꿔준다. 이걸 입체환지. 입체환지 할 때는 반드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신청. 못 받아서 한다고요? 신청. 알겠죠?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냐? 여기 봐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은 이 도시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자라든가 건축물 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기 건축물 소자 중 바로 무허가 건축물 소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일단 들어두셔봐요. 그리고 들어봐요. 이때 입천지 신청할 때 여기 정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콩 많은 것들. 이런 사람들도 내 것 좀 해주세요. 내 것 좀 땅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에서 건물하고 땅에다 묶어서 주세요라고 다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시행자 머리 아프죠. 그래서 우리 법사는 이렇게 바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구분건축을 건축해서 공급하게 되는 이 한 세대 최소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정전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정전의 권리가액이 정전권, 정전의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이것의 70% 이하밖에 안 된 자들은 입천지 신청 대상 빼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받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70%. 그러면 여기 정전 권리가액이 2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계시면 있다. 그러면 입천지 신청하면 받아준다, 빼버린다? 빼버려. 몇 퍼센트 이하면 안 받아준다고요? 70% 이하. 일단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 소장 중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아까요. 이 보니까 여기 봐봐요. 이 건축물은 콩만해. 이 건축물인 땅도 콩만해. 그래서 이자의 정전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평가해 보니까 바로 3천만 원밖에 안 돼.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격이 1억인데 이것의 70% 이하죠. 여기에 있는 자 중 누구는 그자의 정전 권리가액이 70% 이하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입천지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하고 있냐? 주택의 소유자 중에. 그래서 그자의 주관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정전 권리가액이 얼마가 됐든 그자 것은 받아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내용을 미리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105페이지 봐봐요. 105페이지 가로 2번 환지계 기준에서 동그라미 2번을 설명했어. 평면한지하고 그리고 입천지란 게 그런 겁니다 라고 설명했고요. 또 근데 입천지 신청할 때 누구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그 눈을 찍어놓고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또 어디서 체크하고 오냐면 시간 아끼기 위해서 바로 108페이지 있어요. 10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동그라미 6번에 1번 읽어두셔. 1번만. 1번에서 알아볼 것은 신청을 받아 거기다 체크해. 그리고 건축물부하고 토지 공유를 부여 이걸 입찰한지 알합니다. 입찰한지 신청할 때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로 권리 가액이 가로 건너뛰어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얼마 이하이면 수치 암기해야 돼요. 중에 이하이면 입찰지 신청 대상을 빼버려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환지전 토지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그냥 받아줘라. 주택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그자의 종전 그 토지에 주택의 그 권리가액이 얼마가 될지 묻지 말고 입찰지 신청하면 받아줘라. 중에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것만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3번 보시면 그 입찰지 신청을 하려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중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그 말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입찰지 신청 못한다. 이렇게 봐두셔. 4번 중에 이때 입찰지 신청을 했던 자가 여기요. 아까 이 건물하고 주택하고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 A라 합시다.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찰지 신청을 해서 이렇게 구분 건축물을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입찰지 받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종전 토지라든가 이 건축물에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쓰면서 을구란에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 입찰지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받아갔던 이 N의 경우 그 저당권은 소멸될까 따라올까 종전 토지 주택에 그대로 있을까? 따라온다. 이게 중요해. 그 말이에요. 4번 아주 중요해. 그래 그 종전 토지에 건축물에 있던 저당권은 입찰지 받아가게 될 때 언제 여러분이 입찰지를 받든 환지를 받아갔던 그 소유권을 취하냐. 여기 보세요. 환지 처분을 환지에서 정한대로 토지소유에게 알리고 공고해. 누구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공고해. 오늘 공고했다. 그러면 공고일 다음날 내일 0시가 되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갑니다. 법적으로.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에 근거해서 물권 변동 이하게 되어서 이렇게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이때. 입찰지를 받아갈 때도 똑같아. 입찰지 공고하고 다음날 되면 아까 구분 건축물로 소유권 플러스 그 대지 지분 소유권 바로 이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 건축물에 있던 저당권도 언제 바로 입찰지 대상을 넘으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입찰지 대상인 건축물부하고 건축물 있는 토지, 대지 공유지분에 넘어와서 전장을 관장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언제 넘어와서 턱 전장을 관장한다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 말 중에 다음날 그 말 중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파트에서는 그 정도를 보시고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오른쪽에 가로 4번 중에 가로 4번 109페이지 4번 가로 4번에 환지계 인가 해서 누가 환지계를 작성할 때만 인가를 받도록 해서 그 규제하느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보고 계셔요? 그래.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대표로 아까 토지소유라든가 도시발조합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네들이 바로 그네들인데 그때 환지계를 작성했다면 또 병리했다면 인가받아야 돼. 인가권자가 누구다? 관할 제주도 여기가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도사 욕지민 시군구의 장들 시장구수 자치구청장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그 위에 올라가서 두 가지 좀 보고 봅시다. 디귿하고 8번. 디귿하고 8번 좀 봐두셔요. 위에, 제일 위에, 디귿. 제일 위에, 디귿. 디귿은 자녀분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구분 건축물을 입찰지 해주려고 계획하기를 30세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입찰지 신청 바꿔보니까 20세대밖에 안 돼. 10가구 남았죠? 10세대. 10세대를 자녀분이라고 자녀분. 뭐라 한다고? 자녀분이. 이 자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거 팔아가지고 사업비로 써도 돼, 이거. 자녀분은. 남은 것은 무엇으로 써도 된다고요? 사업비로 써도. 그래서
그걸 채비지 건축물로 정한다 그래. 채비지. 뭐라고 한다고? 채비 건축물.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여기에 봐봐. 여기 토지 소유자라든가 여기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들에게도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걸 토지 소유자 애허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일반 분양이라고 그래. 일반 분양.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